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오늘 자사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시대를 선언하면서 AI 플랫폼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는 이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라인 앰피시어터에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제미나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제미나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전 세계 9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검색 엔진을 비롯해서 자사의 전 제품에 제미나이를 탑재하면서 사실상 제미나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2022년 11월 오픈 AI의 챗GPT에 AI 주도권을 뺏겼지만 앞으로는 제미나이 생태계를 통해서 AI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구글에 따르면 현재 20억 명의 이용자가 검색, 포토, 워크스페이스,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구글 제품을 통해서 제미나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제미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글의 의도대로 제미나이 생태계가 쉽게 구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거대 언어 모델인 GPT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코파일럿을 전 제품에 탑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1분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1년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 27%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오픈 AI는 우선 챗GPT를 앞세워서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검색 엔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오픈 AI는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1년 전보다 약 2%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구글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AI 등장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 빙에 생성형 AI를 탑재하면서 점유율이 하락한 것입니다. 챗GPT는 AI 열풍을 이끈 데다가 지난해 11월 기준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명에 달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은 구글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픈 AI의 검색 엔진 개발 소식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 구글 주가가 등락을 하는 등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픈 AI는 전날 보고 듣고 말하는 GPT-4o라는 이름의 이 새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GPT-4o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서 대화했던 기존 모델과는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AI 모델입니다. 성능은 기존보다 2배 더 빨라졌고 텍스트와 오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50개 언어를 지원해서 실시간 통역까지 가능한 데다가 메모리 기능까지 갖춰서 사용자와 이전 대화를 통해서 학습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도 오늘 미래 AI 어시스턴트를 위한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AI가 사람처럼 보고 들을 수 있고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오픈 AI가 GPT-4o를 수준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혀서 일부 기능이 하반기에 출시되는 구글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애플이 자사의 음성 비서인 시리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부문에서 경쟁은 앞으로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봅니다. 포드가 전기차 부문 손실 누적으로 인한 배터리 주문량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최근에 배터리 주문 축소 결정을 협력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드의 배터리 공급 협력사로는 SK온, LG에너지솔루션, 중국의 CATL 등이 있습니다. 결정에 앞서서 포드는 전기차 사업 지출을 120억 달러, 약 16조 4,160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분기 실적에 따르면 포드의 올해 1분기 전기차 한 대당 손실이 10만 달러, 약 1억 3,700만 원을 넘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후발 전기차 전문기업 리비안, 루시드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를 보이면서 향후 사업 전망을 놓고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는 테슬라처럼 순수 전기차로 규모의 경제를 아직 이루지 못한 데다가 기존 완성차 업체처럼 하이브리드 같은 대안도 가지지 못해서 샌드위치 신세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의 캐즘, 일시적인 수요 둔화, 캐즘 현상에 따라서 리비안과 루시드의 재무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CNBC는 리비안과 루시드의 1분기 실적 악화를 다룬 기사를 통해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라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는 2024년 1분기를 포함해서 여러 분기에 걸친 연속 순손실을 본 여파로 이미 투자받은 현금을 소진을 하면서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리비안은 미국 조지아주에 신설하려던 전기차 공장을 연기했고, 루시드 또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자금을 조달해 오일머니로 근근히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기차 분야는 배터리 기술 발전과 각국의 친환경 산업 지원 시기가 맞물려서 최근 수년간 여러 신생 기업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 세계적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원활했던 점도 후발 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진입을 활성화했던 요소로 꼽힙니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가 이제 저물고 생산 비용이 크게 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후발 기업들의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기대를 모았던 피스코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파산 위기에 내몰린 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CNBC는 나스닥 상장 기업인 리비안과 루시드가 실적 발표 자리에서 수익 창출 방안을 강조한 것을 놓고 파산하지 않아야 이러한 노력에 의미가 있다면서 후발 전기차 업체들의 경영 악화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 같은 후발 업체는 물론 전기차 세계 1위 기업인 테슬라 역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55%나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거대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서 전기차 업황 악화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수차례 인하하면서 중국의 BYD와 같은 기업과 경쟁에 맞불을 놓을 수 있었던 점 또한 규모의 경제를 갖춘 테슬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받았던 후발 전기차 업체들은 기존 완성차 업체처럼 하이브리드 차나 내연기관차 같은 대안이 없어서 전기차 수요 둔화 시기를 버틸 여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 설비를 이유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전기차만 만드는 후발 기업들로서는 기존 완성차 업체처럼 내연기관차 생산을 늘리는 등 전기차 둔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모두 만드는 포드와 GM이 월스트리트 증권가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낸 이후로 내연기관차 판매 증대에 성공해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전기차만 제조한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지만 주행 보조 기술인 FSD와 무인 택시인 로보택시의 잠재력을 보이면서 사업 다각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포드와 GM 등 완성차 기업들은 수요 둔화에 전기차로에 완전 전환하겠다는 일정표를 늦추고 있어서 리비안이나 루시드에 관심을 가졌던 수요가 다시 테슬라로 몰릴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됩니다. 리비안과 루시드의 실적을 들여다보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 중심으로 흐를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